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66명 추가됐습니다. 자, 잠시 후면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한 확진자 수가 나올 텐데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놓고 당장 시행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확진자 수로 인해 이미 방역 전문가들은 3단계 격상을 주장하고 있죠. 다만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 때문에 최종 결정이 아직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던데요. 당장 내일부터 유치원과 모든 초중 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요. 오늘도 실내외 모든 곳에서 마스크 꼭 쓰시고 필요 불급한 일이 아니면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면서 코로나가 확산세가 진정되길 기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준비되어 있고요. 3분 요가 오늘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난달 31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됐죠. 오늘은 헷갈리는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2부에서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지금 우리 동네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생활을 바꾸는 현장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바꾸기 위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방역 대응 등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요구도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치분권이 강화되면 우리 동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최근 코로나19의 수도권 지역 확산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 조기 대응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이번에 8월로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급속하게 번지고 있어서요. 예. 2차 대응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예. 경기도는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8월 3일 현재 0시 기준으로 경기도는 확진수가 1명밖에 없었는데요. 예. 그것이 14일 47명으로 늘어나고 15일에는 108명으로 급증하고 어제도 89명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오늘 교육부 장관님이 발표했듯이 9월 11일까지 수도권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요. 예. 또 모든 부분에서 경기도의회도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 의회에서도 대면 활동은 거의 못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의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태죠. 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현상에 이제 엄중함을 잘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도 각종 상임위 활동이나 또 의원들의 현장 방문 그리고 교육적인 일이나 하찮은 행사까지도 예. 전면 취소하거나 저희가 이제 무기한 연기했고요. 그 수해복구가 지금 경기도에 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활동까지도 취소했을 정도로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방역 조치는 철저하게 지금 의회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9월 1일서부터 저희가 이제 346회 임시회가 시작이 되는데 50명 이하의 제한된 실내 집회 인용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그 경기도의회가 142명의 의원들이 계신데 지금 의원총회도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준비하고 있고 예. 도정 질의나 이제 5분 발언 같은 경우도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추경 예산을 좀 긴급 편안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 상임위원회나 얘기할 수 있는 특위에서도 방역 조치를 하면서 준수하면서 최대한
소규모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조금 전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2차 대유행의 조짐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경기도 의회가 사실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또 가장 가까이서 듣고 함께 해결책을 네. 마련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피해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논의되고 있고요. 경기도의회가 이번에 그 광역의회 최초로 1월 30일 날 코로나19에 대한 비상대책반을 저희가 구성해서 예. 지금도 방역대에서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수해 등으로 인해서 이번에 9월 1일서부터 경기도가 4조 2,222억 원의 규모로 2차 추경 예산을 좀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 임시회는 이제 9월 1일서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2차 좀 더 재난지원금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요. 예. 저희가 지금 긴급성이 있는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좀 준비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의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네. 3단계 격상 이야기 나오는데, 네네. 격상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비도 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그런데 3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예. 제일 걱정이 이제 의회나 도나 업무적인 부분이 어떻게 심각하게 될까봐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예.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가는 대비책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예. 저희들이 매일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예. 네. 자, 감염병 상황에서는 지역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곤 합니다. 빠르고 네네. 확실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의 역할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한 대응도 마련이 돼야겠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신속한 판단하고 예. 그 현장 상황에 대한 기민한 대응은 방역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죠. 예. 복잡한 명령 체계도 또 전체적인 상황의 책임을 고려하고 우리가 중앙하고 상대적으로 슬림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예. 좀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할이 중앙에 의해서 끌려가는 역할이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가 좀 이렇게 역할할 수 있게끔 예.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코로나19 같은 그 감염병이나 계절성 집중호 같은 자연재해 등은 이제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봐야죠. 예. 일부에서 우리가 일상에 아주 현실적으로 좀 대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의회의 세심한 활동을 당부드리고요. 네네. 자, 본격적인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네. 각 현장에 맞는 방역 활동 등 자치 분권에 대한 내용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 중심 시대도 이런 자치 분권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죠. 경기 예. 중심 시대의 핵심은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결국은 자치분권 확대가 강화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서울이 중심이고 예.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변방이라는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예로 보면은 이번에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로 바꾼 것을 큰 의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이 도로가 경기도에 14개 시군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3개 구가 있고요. 서울시가 3개 자치구를 경유하고 있는데 총 연장 128km 중에 경기도가 104km입니다. 예. 90%가 넘죠. 그리고 인천까지 합치면 90%가 넘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가는 시대이기보다 함께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 경기도민의 정체성도 저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작년에 그 도민 설문조사를 좀 저희가 했는데요. 예. 경기도민이 느끼는 경기도의 이미지는 수도권이라는 이미지고 서울 근교라는 이미지예요. 그게 65.6%나 되고 있고 예. 그 서울의 이 정도에 대한 주변성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뭔가 좀 이제는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전체가 전 17개 시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 중심이기보다 예. 서울하고 경기도가 함께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서울 중심에서 서울과 경기도가 함께 가는. 네네. 예.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네네. 상당한 좀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인구가 1,370만입니다. 예예. 그러면 그 전국 인구의 25.8%를 차지하고 있죠. 뭐 주민등록상 인구를 받아도 1,340만 정도 되니까요. 예예. 서울에 비해 350만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경기도 내 생산 GRDP를 보면은 저희가 478.6조나 돼요. 그러면 예. 서울에 비해서 거의 55조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이제는 경기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예. 서울과 경기도민의 평등성이 고립함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예.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네. 어떤 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경기도가 그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예, 그럼요. 이제 또 하나 제일 또 지금 뭐 지방보다도 더 많은 게 제조업이 중심입니다. 예예. 거의 지금 서울에 있는 부분도 다 내려와 있는 상태죠. 저희가 그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생산 네트워크의 연계성이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과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예예.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산출의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이 경기도 제조업이 국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26.6%가 되고요. 전자산업 비중은 더합니다. 53%가 넘습니다. 절반이 넘는군요. 네네. 예, 예. 그리고 2018년 우리가 수입과 수출의 기준을 봐도 저희가 수출이 23.7%고 예. 수입이 24.6%나 됩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의 수출 비중은 거의가 34%가 된다고 예예. 봅니다. 예. 그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경기도가. 예. 자, 경기도 뭐 큰 줄 알았지만 이 정도로 네. 컸는지는 예, 오늘 처음 알게 됐고요. 네. 자, 특히 제조업이나 생산 공정 등 과거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좀 국내로 네. 돌아오는 경향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기도로 다시 돌아온 기업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얘기 좀 해드리면요. 정부가 우리가 2013년부터 그 국내 복귀 기업들에게 보조금이나 뭐 세제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예. 근데 이런 지원책을 통해서 우리가 8년간 총 한 64개 기업이 국내를 복귀했어요. 예. 그런데 경기도에 복귀한 기업은 8개밖에 안 돼요. 작년에는 좀 아예 저조하군요. 예. 1개 기업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예, 경기도로의 복귀가 저조한 이유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좋습니다. 경기도가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 과도한 그 수도권 규제가 원인이죠. 예, 경기도 예. 입장에서 보면 전 지역의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뭐 도농 도시까지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국토가 균형 발전은 중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경기 남부와 북부의 차이처럼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그냥 규제를 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격경 지역으로 군사안보적 차원의 규제와 그리고 상서 보호적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이중 삼중 중첩된 규제를 받다 보니까 다른 지방보다 더 낙후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규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합당한 보상도 주지 않고요. 무조건 그냥 묶어놔 버리니까 예, 좀 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네. 자, 최근 우리 산업의 가장 큰 변화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와 이후 주목받고 있는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입니다. 네네네. 자, 지난해부터 국내의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조업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고 예. 더욱더 뭐 아시겠지만 전자 쪽은 더 봤는데요. 저희도 또 그 부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에 그 일본 정부에 의해서 이제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경기도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예. 제일 큰 타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부나 또 경기도나 또 경기도의 관련 업체들이 예. 모아서 저희가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 예산을 통해서도 산업과 기술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또 강화했습니다. 예.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산화나 그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예. 특히 이제 소재나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을 또 계속하고 있어서 예.
스스로가 우리가 기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하반기 네네. 활동 이런 부분은 꼭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지방자치제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우리 지방자치법 하나가 과거의 형태에 묶여 있어서 중앙정부의 권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예.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이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아요. 예.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을 정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21대에는 이번 온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예. 이제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상황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그 권한을 일정 정도 받아서 재정도 예. 독립성이 갖고 또 지방의회에 대한 부분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돼야지 예. 그래야 지방정부가 발전이 되고 이런 코로나19 같은 그런 어려움도 예. 함께 극복하지 않을까 봅니다. 국가가 혼자 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한계가 지났다라는 것이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 많은 지방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쓴 것처럼 예. 요즘에는 실내든 실외든 외출을 한번 하면 반드시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니 이 귀걸이 부분, 귀를 거는 부분 때문에 귀에 통증이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파요. 맞습니다. 예. 또 하루 종일 마스크 내내 착용하면은 또 귀에 여기 자국이 생기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또 통증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귀 마사지법을 준비했습니다. 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자니 귀가 많이 아프고 자국도 많이 남는데 자, 오늘 마사지법은 또 또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 귀 주변은요. 예, 예. 림프절이 많이 몰려있는 부분이에요.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역할, 또 면역세포가 몰려있는 그런 예, 굉장히 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림프절을 자극시키면서 좀 귀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사지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서두에 말이 너무 많아요. 빨리 좀 해주세요.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예. 먼저 이 네 번째 손가락, 4개 손가락을 쫙 펼쳐볼게요. 엄지손가락만 접으시고요. 아, 네. 4개 손가락을 쫙 펼쳐서 귀 아래에서부터 목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 네. 먼저 이렇게 자극을 줄게요. 예. 이렇게 해서 좀 열감을 만들어준 다음에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 예, 예. 위에서 아래로 좀 열감을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번에는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귀 앞에 부분을 귀 앞에 부분, 구렛나루 있는 부분 있죠? 예, 예. 이쪽을 꾹 지압하듯이 눌러볼게요. 지압하듯이 네. 꾹 눌러서요. 살짝 위로 올립니다. 얼굴이 살짝 리프팅 되는 느낌 드실 건데요. 예, 예. 지압하듯이 누르다가 위로 올리면 자극되는 느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이게 두 번째고요. 두 번째. 네, 세 번째는 V자를 만드셔서요. 예, 예. 귓볼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를 향해서 쭉 귀를 사이에 끼워 넣어서 예. 귀 위까지 쭉 올려볼게요. 그렇죠. 다시 귓볼 아래에서부터 예. 이 V자 안에 귀를 끼워 넣듯이 위로 쭉 올리면서 지압하듯이 올려줄게요. 예.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아침 저녁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요. 예, 예. 귀 주변에 있는 림프절 자극도 돼서 면역세포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되고요. 또 우리 이렇게 마스크를 쓰다 보면은 귀 주변의 통증, 또 귀걸이 부분에 통증이 많으니까요.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혹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이 세 가지 동작이면 귀가 금방 시원해지거든요. 자, 지금 보지 못하시는 분 계시다면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예, 먼저 4개 손가락을 쫙 펼쳐서 쫙 펼쳐서. 귀 아래에서부터 목까지 천천히 아래 방향으로 쓸어내리듯이. 여기 또 부드럽게. 림프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림프절을 자극시키는 그런 마사지입니다. 아, 네. 쓸어내리듯이 1단계. 두 번째는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예. 귀 앞부분, 구렛나루 있는 그 부분을 쭉 지압하듯이 예. 부드럽게 좀 강한 자극을 주시다가 위로 살짝 올려볼게요. 그렇죠. 리프팅 하는 느낌이 들도록. 예. 자, 요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는 V자 모양을 취한 다음에 예. 귓볼 아래에서부터 귀 사이에 끼워 넣듯이 위를 향해서 쭉 올려볼게요. 뭐 세게 해야 됩니까? 살짝 그 지압감을 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예. 네, 세게 하면은 좀 아플 수 있으니까 살짝 지압하듯이 위를 향해서 쭉 올려볼게요. 예. 그래서 귀 끝까지 부드럽게 올려주시면 요 3단계로 예.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시원하게 좀 귀를 마사지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틈틈이 이런 귀 마사지 해주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예. 또 요즘에 마스크 많이 끼니까 귀 보호대를 착용할 정도로 그런 귀의 통증이 좀 심하잖아요. 예. 이런 마사지를 좀 틈틈이 해주시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쓰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로 오늘은 저보고 동작 잘 따라 하신다고 앞으로 이런 동작들 많이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귀 밑에 좀 림프절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귀 주변의 마사지는 또 면역세포를 또 활성화시키는 그렇죠. 게 있기 때문에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3분 투자로 건강 챙기시고요. 2부는 부동산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달 31일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됐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식 듣고 오시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이분은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요즘 배달앱 많이들 사용하시죠? 경기도에서도 공공 배달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주식회사 신사업 추진단의 장아름 단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주식회사 신사업 추진단장 장아름입니다. 예. 자, 현재 개발 중인 경기도 공공 배달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배달 플랫폼 시장의 과다한 수수료 및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예. 소상공인들에게 대안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점차 상승하고 있는 외식 물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희 공공배달앱이 출발하였습니다. 예. 예, 현재는 앱 기능을 개발 중에 있고요. 가맹점 사전 신청 또한 받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 3개의 시범 지역에서 우선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어떤 단계인지 자세히 한 번만 더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현재 경기도 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 경기도 공공배달앱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가맹점 사전 신청을 받고 있고요. 네, 공공배달앱은 우선 가맹점주가 부담하시는 광고비가 없고 예. 2%의 매우 낮은 수수료로 운영이 됩니다. 또한 경기 도민에게 이미 익숙한 경기 지역 카페를 통해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가맹점 신청을 받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접수는 네. 언제까지 할 수가 있나요? 네, 저희가 가맹점 모집은 상시로 받고 있고요. 예. 온라인으로 먼저 사전 신청을 하실 때는 신청서와 사업 등록증을 제출해 주시면 예. 저희가 3일 내로 전화 및 방문을 해서 이후 영업을 위한 관련 절차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사전 신청을 하면 혹시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런칭까지 약 2개월 남짓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사전 신청을 해주신 가맹점들이 런칭 시점 때 노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좀 가맹점들과 소상공인들께서 많은 호응을 해주시고 미리 사전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지런히 좀 가맹 모집점을 채워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자,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번 주까지 공공배달앱 네이밍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약 4,000개가 넘는 공모 접수가 이루어졌고요. 이를 통해서 배달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굉장히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가 되게 좋을 수 있는 앱입니다. 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저렴한 수수료로 힘이 될 거고요. 예. 소비자분들도 지역 카페의 최대 10% 할인율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가격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주식회사 신사업 추진단의 장아름 단장이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제 가을이면 이사철이라고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에서는 상담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 헷갈리는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곧 이사 가야 하는데 우리 집도 적용이 되는 건지, 집주인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 건지, 새로 시행된 임대차 보호법은 물론 부동산 관련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상담 들어오는 대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동국대 법무대학원 고준석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예,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때보다 코로나19가 더 심해져서 네, 혹시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십니까? 외부 활동은 가급적이면 지금 줄이고 있고요. 예, 예. 네, 집에서 조용히. 집콕하고 계십니다. 네, 예. 너무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헷갈려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현 상황이 좀 궁금한데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관망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단답형으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예, 예.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작은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작은 계획이 서 있는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언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예.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투자에 나선다. 이거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세,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또 보유세도 상당 부분 상향 조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하면은 과연 지금 투자하는 게 맞는가 이런 거를 면밀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7월 31일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주택 임대차 3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현행 임대차 기간이 지금 2년이잖아요. 2년에서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묶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 시도지사가 상한선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임대차 계약도 적용됩니다. 예, 예.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차 상한제 말씀하셨는데 일단 임대차 상한제 말씀 나온 김에 이야기 네. 나온 김에 2348번님께서 이번 임대차 3법에 임대료를 0.5%까지만 인상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그것도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 것으로 법이 통과됐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풀어주세요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가 5% 상한선을 정해놓고는 있지만 예.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게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임차인이 나는 못 올려주겠다 예. 거절하면은 올릴 수는 없고 요구권은 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올릴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임차인이 거절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5% 상한제를 찬성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조금 불편하겠지만 다만 이제 임대차 기간 2년이 더 끝나고 난 다음에 총 4년 이후에는 전세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2+2 4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건데 세입자는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 언제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임대인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거든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다만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이게 이제 2개월 전까지로 임차인, 임대인 모두 바뀌게 됩니다. 네, 그 점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부터죠? 네, 12월 10일부터. 네. 자, 그러면 만약에 9월 15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한 달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면은 뭐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임대인이 아직 계약 해지 통지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묵시적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계약과 동일하게 2년 동안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된 걸로 보면은 됩니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도 묵시적 계약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아니죠. 그건 이제 사용 안 한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용 안 한 거고 그냥 묵시적으로 계약이 종전처럼 연장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과 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분명히 이제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면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들어가서 한다고 해놓고 다른 임차인을 들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손해배상의 기준은 3개월치 월세 또는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면서 받은 임대료와 계약갱신 거절 당시의 임대료 차액의 2배. 세 번째는 계약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액.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차 상한제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4년을 전세로 살고요. 계약이 만료돼서 새로운 임차인과 또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도 이 5% 상한제를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4년이 지나면은 전세금이나 월세가 다소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4년 뒤가 사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보증금이 조금 올라갈까 봐. 4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오르지 않은 가격에 살다가 4년이 끝나면 집주인이 많이 올릴까 봐. 그렇죠. 집주인이 이제 계약갱신 이게 이제 요구권이 1회만 되니까 지금 기존 세입자는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보증금을 올릴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그렇죠.
자, 전월세 상한제, 그 5% 상한제는 전국 어디서나 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5%는 아니고요. 예. 시도지사가 그 지역에 맞게끔 뭐 2, 3%, 뭐 3, 4%로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겠군요. 네. 5% 상한선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그 상한선 범위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지자체별로 다를 것으로 보이고요. 자, 부동산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 부동산 그 어떤 상담도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월세 상한제 뭐 다 좋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4903번님께서 전월세 상한제가 시도별로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럼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하셨네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이제 시도지사가 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시행된 지가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됐기 아직 뭐 때문에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6243번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전세보증금 5% 이상 인상도 가능합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예. 5% 상한선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했다라고 해서 10%, 20%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네. 이렇게 합의해주는 임차인도 있겠죠? 만약 그 집에 이제 종전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예. 그게 이제 법에서는 위법하다라는 거죠. 위법하다. 네. 알겠습니다. 8562번님. 저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2년 살고 지난해 11월에 재계약 2년을 더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초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다음 재계약 때 저 같은 경우는 2+2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적용될 수는 있는데 예. 새로운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가장 임차인의 리스크는 바로 그런 점입니다. 새로 바뀐 집주인이 내가 직접 거주하겠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고 예. 그냥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집주인이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2+2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공덕동 브라운님께서는 1억에 60만 원 월세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이제 1년 지났고 1년 후면 만기인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법에 의해 저 같은 경우 내년 만기 시점에 어떻게 되는지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해가 좀 덜 됩니다 하셨네요. 그러니까 여기 그 보증금에 대해서 5% 상한선 범위 내에서 예. 갱신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안 올려주면은 사실은 요구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계약갱신은 할 수 있지만 보증금은 지금 현행 법에서 바뀐 법에서 안 올려줘도 임차인이 거절을 하면은 안 올려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 네. 지금 1억에 60만 원 월세면 네. 이른바 반전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반전세인 경우에도 5%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네. 보증금 아니면 월세에 좀 뭐 적용이 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전월세 전환율 자체를 2.5%로 지금 이제 낮춰진 지금 현재 상한선 예. 전월세 상한선은 5%지만 예. 전환율은 또 2.5%로 정해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을 월세로 전환할 때
만약에 이게 이제 1년 기준으로 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은 5%다 하면은 50만 원. 40만 원이다 하면은 연간 4.8%. 예. 이율이 이렇게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5%로 이제 상한선이 정해졌으니까 전환율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예. 월세 밤 월세로 바꾼다든가 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벤님께서는 2018년 12월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그럼 올해 10월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경우 만료 2달 전이니까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연장이 되는 겁니까? 하셨네요.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안 하고요. 예. 임차인도 거기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2년 뒤에 가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예, 네.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2년 뒤에 한 번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988님께서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서울 신혼부부입니다. 자금이 1억 4천만 원 있는데 무리해서 서울 구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맞을까요? 하셨거든요. 자금 계획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예. 맞아 보이고요. 자금보다도 굉장히 초과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은 예. 주거 비용 증가가 돼서 좀 가정 경제에 조금 위협을 좀 느낄 수도 있으니까 자금 계획, 자기 경제 실정에 맞게끔 내 집 마련 또는 전세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3180번님, 올해 11월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데 전셋집에는 4년 동안 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또 할 수가 있나요?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 전셋집에 5년을 살든 6년을 살든 10년을 살았던 일에 한해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9302번님. 집을 살 때 잔금이 부족해서 전세를 줬다가 올해 연말이면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계약이 끝나면 저희가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해달라고 해서요. 거절하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건가요? 하셨는데. 네. 거주 목적이면 거주 목적이면은 계약갱신 사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유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임차인이 차임 월세를 2번 정도 또 안 낸 경우,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합의에 의해서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또 전세를 놓은 경우, 네, 이런 경우에도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고요. 주택을 파손하거나 과실로 이렇게 주택을 조금 훼손한 경우에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또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은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 법무대학원 고준석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바비로 인한 강풍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위협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밤 제주가 태풍 영향권에 들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영향을 받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준비 꼭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